네, 이번 선거 기간에서 세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네거티브와 공방만 있고 정책은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일반적이었는데 내부는 세 번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또 어떤 거였는지 한 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진욱 대변인 먼저. 예, 이번에 세 번의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까지의 대선 TV 토론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TV 토론회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TV 토론회에서 정책 검증, 특히 그 어떤 개인에 대한 이 네거티브, 인신 공격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책 검증이 사실상 제대로 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세 번 경제, 사회, 정치, 외교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의 TV 토론회를 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맞게끔 어떤 그 본인들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이랄지 국가 운영 비전이랄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들께 공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상호 후보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같이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시중 일관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인신공격성 네거티브가 난무했고 특히 마지막 3차 TV 토론회에서는 정말 전 국민이 듣기 굉장히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방송에서 여과 없이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TV 토론에 대한 무용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TV 토론 안 해도 되겠는데 차라리 저럴 거면은 그냥 유세장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상대 후보를 갖다 비방해도 누가 아무렇지도 않겠는데 뭐하러 그 TV 토론회 장에 이렇게 네 분의 후보를 모아놓고 토론을 했을까 이런 말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다 네. 생각되고 앞으로 TV 토론회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는 보다 품격 있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그 국정이 펼쳐질 거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TV 토론이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권수 대변인. 저는 그 네거티브가 많았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역사상 이렇게 네거티브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후보가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을까? 12개의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라고 이 후보는 주장하시지만요. 이게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하고 기소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인섭 다 최측근 오른팔 왼팔들이고 다 본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들에서 이미 그분들 수감도 했고 대법원 어떤 분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 어떤 분들은 2심까지 다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검증하지 않고 그냥 정책 토론만 하자?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그게 저는 맞는 태도인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정책 검증하자고 했더니 어쩌라고요? 말씀이 과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논점들은 다 피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 토론회를 네거티브로 만들었는가? 앞으로도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저는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토론회가 누가 말 잘하나, 누가 말싸움 이겼나 이거 보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많은 효용이 있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 사사건건 보시면서 이 각 당을 대표하시는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 후보를 한번 평가하고 느끼신 자리가 되실 겁니다. 임승호 대변인님. 아무래도 저는 TV 토론의 횟수 자체가 좀 세 아쉬웠다라는 번밖에 생각이 못했어요. 듭니다. 네. 약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4명의 후보가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각 후보의 발언 시간 정도로 보면 한 30분이 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공통 질문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2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금 더 TV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른 미디어에서도 괜찮은 토론을 하자라고 했지만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정책 경제
경쟁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호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대 축구를 한 건 이재명 후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간병비에 적용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물었는데 의료 쇼핑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것 가지고는 이제 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재원 마련이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규칙을 지켜달라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 대변인께서 AI 100조를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꼽아주셨지만 그 100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100조라는 재원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100조라는 것을 내세울 때는 최소한 어떤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100조라는 것을 그냥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측면에서 정책 검증을 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었다.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책 자체도 모호했습니다. 사실 제2중앙경찰학교라는 것을 남원 지역과 아산 지역 중복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다리 공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적절한 사과나 어떤 제2경찰학교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1차 토론회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저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검증을 거부하고 정책 경쟁을 거부하면서 침대 축구를 한 측이 누구인지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장혜영 위원장님 이번 TV 토론 또 어땠고 또 보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저희처럼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고 실제로 TV 토론 3번 이후에 권영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알게 됐고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시민분들을 선거운동하면서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3차에 걸친 TV 토론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네. 크게는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마치 이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선거인 것처럼 후보를 내고 토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이번 TV 토론이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예. 두 번째는 마지막 3차 토론에서 정말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생방송에서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는 후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말 최악의 TV 토론으로 꼽힐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호준 대변인님께서 예, 말씀하셨던 예. 어쩌라고요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의미가 없는 코멘트였다고 하셨는데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유의미한 코멘트였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왜 이재명 후보가 반대했느냐라고 김문수 후보가 힐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명백해진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굉장히 유의미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쭉 나누셨던 대화 중에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한 자유 발언은 맨 마지막에 공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TV 토론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뭐 3차 토론에서 한 발언을 두고 지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후보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들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조는 몰라요, 사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화적이고 부드럽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래봤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 지금 보셨고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망언집이라는 걸 공개를 하고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 논란이 생기면 망언집을 응수하고 또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들이 의원직 징계안을 발의를 한 상황. 이게 이제 5시 반에 윤석 후보가 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적인 검증과 가족 검증의 영역은 어디까지고 혐오와 검증은 또 어떤 차이인지 일단 제가 임승호 대변인께 먼저 사회자 직권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망언집이라고 하시지만 방금 나간 자료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뭐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께 한번 유권자들이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가족에 대한 검증,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혜영 의원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형사적인 어떤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수위가 어떤 성폭력으로 보이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제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비록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상파 생중계에서 그대로는 아니죠. 약간 단어를 바꿔서 내보낸 것이 옳았냐 이 비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의 원작자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네. 손가락은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 달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손가락에 대한 비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지속적으로 오늘 어떤 당원 이메일을 통해서도 입장을 발표했고 이전에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겸허히 사과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신당 대변인으로서도 그 첫 번째 쟁점 그것을 그대로 다소 표현을 바꿔서 표현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보낸 것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조승래 수석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과거에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기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댓글이 맞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발언 주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사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한지를 확정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관계 인사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그것은 사과합니다. 사과한 겁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댓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손가락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안 보고 그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그 손가락이 중지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만큼 이 공개적인 TV 토론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깨끗하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과를 하셨긴 하셨던데 벌써 며칠째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같은 또 다른 사과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증이라는 표현으로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이 인신공격의 비방, 네거티브를 목적으로 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뭐 그 행위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도박했다라는 것, 또 뭐 댓글을 달았다라는 그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아들의 그런 행위가 지금 그 행위조차도 다 검찰에 고소고발되고 검찰이 기소하고 그것에 의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법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그 이후에 검증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그 부분을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건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남보지 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공의 드리면서 못다 하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